본격적으로 오늘의 SBA 504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이스턴 아메리칸 CDC 정권호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권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되게 뜻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지금 오늘 세미나 하기 전에 제가 한 서너 명의 비즈니스 오너들을 벌써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진짜 조지아 이 그레이터 아틀란타 ALA에는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다. 그리고 LA나 뉴욕 주저지에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세미나의 내용들을 잘 듣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도 해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셔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LA나 뉴욕 뉴저지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도 많고 그 다음에 저처럼 연방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아틀란타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회사가 뉴욕 뉴저지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틀란타 쪽에서 많은 인프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이 내용을 듣고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은 SBA 504론 프로그램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용하고 자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용이랑 자산에 관련된 것만 이해하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세미나의 제일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비용은 익스펜스고 자산은 에퀴티라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렌트 페이먼트는 모든 비즈니스 오너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익스펜스 중에 하나예요. 렌트 페이먼트는 남지 않죠.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Why pay rent? Be a landlord. 렌트를 내지 말고 건물주가 되어보자. 렌트 페이먼트는 녹는 얼음하고 같습니다. 다 녹아서 없어지죠. 하지만 10%의 아니면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다운페이를 하고 건물을 산다면 그 건물의 몰게지 페이먼트가 렌털 페이먼트랑 같거나 아니면 더 작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페이를 하면은 몰게지 밸런스가 줄어서 프리앤클리어가 되고요. 25년 동안 건물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렌트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커머셜 론을 얻어서 건물을 살 생각을 하셨다면 커머셜 론을 얻기 위한 조건은 SBA 론보다 훨씬 더 까다롭죠. SBA 론은 연방정부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이고 커머셜 론은 일반 은행에서 영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 자체, 그 다음에 그 레귤레이션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렌트를 내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SBA가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왜 랜드로드가 돼야 되나? 제가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뉴욕 트러킹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2010년에 4.6 밀리언 달러 프로퍼티를 샀거든요. 근데 얼마를 다운페이 했냐면 10% 다운페이 했어요. 46만 불 다운을 하고 4.6 밀리언짜리 건물을 샀는데 2020년에 어프레이저 밸류를 다시 했더니 그 건물 가격이 10.6 밀리언 달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어떻게 600만 불이나 올라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는 조지아 아틀란타가 지금 딱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딱 그런 시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물류, 많은 비즈니스, 많은 사람들, 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의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가
이 케이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6 밀리언의 그 밸류 인크리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몰기지 페이먼트는 원금이 줄은 포션만 $2.2 밀리언가 줄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8.2 밀리언을 벌게 되는데 이 $8.2 밀리언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은 비즈니스 이윤이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해서 부동산에서 일어난 인컴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렌탈 익스펜스를 내 자산으로, 내 퓨어 에퀴티로 바꾸는 게 어떤 거고, 그걸 통해서 익스펜스를 자산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에디셔널리 이런 인컴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스턴 아메리칸 CDC의 대표인데요. CDC는 어떤 기관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CDC는 Certified Economic Development Company의 약자고요. 저희는 자영업자들을 financially 돕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하고 직접 일을 합니다. SBA에서 팔레스 체인지가 있거나 교육을 할 때 일반 커머셜 은행에서 SBA 론을 하죠. 그 커머셜 은행을 나가서 교육하는 기관이 저희입니다. 저희가 SBA 론을 하는 커머셜 은행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미국에는 약 200개의 액티브한 CDC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유일한 에이시언이고 코리안 CDC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하고 골이 있어요. Increase Job Creation and Retention Ratio. 우리는 고용 증대, 미국 내 고용 증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용 증대를 일으키려고 저희가 일을 하는 거고, 지금 교육하는 것도 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Increase and or stimulate local tax base. 세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방 정부도 주 정부도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세금을 내셔야 돌아갑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세금을 잘 내고 고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비즈니스 오너들이 비즈니스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제일 큰 익스펜스인 몰기지 페이먼트를 일반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한 2%답게 저희가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연방 정부는 어떻게 CDC랑 SBA가 이런 일을 하느냐? 연방 정부는 세수가 안정이 돼야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요. CDC에 페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DC 말고도 다른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돌려서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미국에는 325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는 전체 비즈니스 숫자의 99.9%가 스몰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생각하시거든요. 영세한 작은 비즈니스. 그렇지 않고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법안에 의해서 에스태블리시 되는 해가 1953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스몰 비즈니스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스몰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잉이나 구글, 애플 이렇게 큰 회사들이 미국에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여기 보이신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들 같이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죠.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있는 전체 인플로이먼트 숫자 중에 거의 50%에 달하는 인플로이가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는 전체 세수의 75%를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세금을 내는 걸로 미국이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다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을 베이스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80%가량 되고요. 중소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가 다 합쳐서 내는 세금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있고 없고에 관련해서 굉장히 나라의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뭐 구글이나 애플이 하나 없어져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계시고 스몰 비즈니스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전체 세수의 75%를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선순환을 일으켜서 스몰 비즈니스들이 안정되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스몰 비즈니스는 Fundamental Source of Tax Base,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 SBA는 $43 빌리언 스몰 비즈니스한테 줬어요. 그 중에 SBA 503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SBA 503론으로 펀딩된 돈이 $9.2 빌리언을 줬습니다. SBA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1932년에 Reconstruction Finance Corp를 만들었어요.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왜 만들었냐면 1929년부터 1939년에 뭐가 일어났었죠? 그렇죠. Great Depression이 있었죠.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은행들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론을 빌리러 오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영화 타이타닉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랑 물건을 들고 은행에 쭉 줄을 서가지고 론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디클라인을 합니다.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 주식 시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론을 빌려주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저 RFC, Reconstruction Finance Corp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합니다. 돈을 주고 만약에 못 갚으면 50%를 정부가 갚아주겠다. 그게 Government Guarantee Loan의 효시입니다. 1932년에 시작됐어요. 그 이후에 계속 그것들이 개발되면서 은행들이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론을 줄 수 있게 장려를 여기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2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많은 미국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워플랜트를 만듭니다. 탄약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해서 굉장히 미국이 사업의 근간을 이뤄요. 그 이후에 안타깝지만 1950년에 6.25 코리안 워가 생기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개발된 형태의 어드미니스트리 생기는데 월드 워 디펜스 플랜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이름으로 이제 한국 전쟁에 필요한 모든 구수 물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나라에서 주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미국이 굉장히 산업기관을 기반을 가지면서 굉장히 크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코리안 워. 그리고서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납니다. 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갖고 있던 모든 기반 시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BA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 관련된 모든 것들, 러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SBA가 창설되고 1958년에 일반 은행에서 가서 받으실 수 있는 SBA 7day 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SBA 554론을 1958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론 프로그램이에요. SBA 504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많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저희 같은 CDC라는 기관을 200개를 두고 교육도 하고 직접 랜딩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지금 현재 시스템인 504론이 이제 정해지는데 504론을 저희가 드릴 때 일반 은행보다 더 싼 이자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5년 고정을 드리거든요. 근데 일반 은행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가 국채를 발행해요. 트레저리 번드를 발행해서 그거를 팔아서 그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고 그 돈으로 스몰비즈너를 드리기 때문에 이자가 싸고 25조 고정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1986년 전에는
국가기관끼리만 저희 국채를 팔았었어요. 그랬는데 1986년부터 그 트레저리 번드를 일반한테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프라이빗 디벤처 풀링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연결해 오고 있는 겁니다. SB로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디즈데스터 론이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디즈데스터 론은 최근에 그 PPP 론, EIDL 론, PPP 론, EIDL 론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받으신 분도 이렇게 많으신가요? 네,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PPP론, EIDL론으로 SBA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도와준 돈이 1.1 트릴리언 달러, 1.1 트릴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바꾸면 1,400조, 1,500조를 스몰 비즈니스 오너한테 줬어요. 왜? 팬데믹을 이겨내라고. 저희가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런 그 PPP론이나 EIDL론 같은 돈들은 디즈데스터론입니다. 일반 상시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팬데믹이 있는 동안에 비즈니스 오너들 돕기 위해서 있는 돈이고요. 일반적으로 항상 있는 돈이 지금 보시는 SBA 마이크로론, SBA 세븐에일론, SBA 파이브론인데 SBA 마이크로론은 5만 불, 10만 불 정도 아주 작은 영세한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스타트업한테 준다든가 그런 돈이고요. SBA 세븐에일론은 그거보다 비즈니스 규모가 크고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그런 레벨을 도와주는 돈인데요. 이 SBA 세븐에일론은 보통 일반 은행에서 많이 합니다. 일반 은행에서 사고 파는 론을 비즈니스 사고 팔거나 기본적인 개발을 할 때 쓰는 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규모가 SBA 504론인데요. 저희가 하는 SBA 504론인데 SBA 504론은 작게는 뭐 한 10만 불, 20만 불짜리 건물을 살 때 그 안에 10만 불, 20만 불짜리 이퀴먼트나 장비를 사는 도와드리지만 저희는 맥시멈이 없어요. 그래서 호텔을 땅을 사서 호텔을 짓는다든지 병원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뭐 24밀리언, 30밀리언 이런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론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스테이블라이즈가 되면 그 이후에는 504론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비즈니스 할 때는 항상 로케이션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SBL론을 얻으실 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종류의 SBL론이 나한테 맞는지를 잘 알고 셋 중에 골라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건물을 뭐 한 200만 불, 300만 불짜리 건물을 사시기도 하는데 일반 은행에서 SBA 세븐에일론을 얻으신다 하면 사실은 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건물은 롱텀 픽스드 에셋, 고정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SBA 세븐에일론은 프라임 플러스 마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 월스트리트저널 프라임이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저널 프라임은 8.25%예요. 작년 초에 얼마였죠? 3.25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5%를 올렸죠. 계속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8.25이기 때문에 마진을 1%만 붙이더라도 이자가 9.25%예요. 그러니까 SB7A로는 고정자산의 큰 론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저 론을 얻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SB504론은 그에 비해서 5.8% 25년 고정이다. 그러니까 이자도 적지만 그게 고정되는 기간도 들기 때문에 큰 고정자산을 가지실 때 이제 피스 오브 마인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SBL론을 얻으셔야 됩니다. 중간에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큰 대규모를 하는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 받겠습니다. 데피니션을 한번 해볼까요? SBA 504론이 어떤 건지. Support small business owner to purchase owner-occupied commercial real estate. Improvement, ground construction, furniture, fixture, and equipment acquisition.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인벤토리하고 워킹 캐피탈이죠. 사업 자금이나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한국어로 뭐죠? 재고 같은 거 사는 거를 제외한 모든 거를 저희가 도와드려요. 근데 여기에 또 도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프트 코스트. 클로징 할 때 들어가는 클로징 비용이죠.
감정비,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탈 환경조사비, 그 다음에 타이틀비, 그런 비용들도 다 얹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SB 550자로는 CDC, 저희 같은 미국인이 200개 CDC의 파티스페이션이 꼭 있어야 돼요. 저희 없이 일반 은행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베이직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계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바로죠. 10%만 다운하시면 돼요. whatever, 얼마가 되시든 10%만 다운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는데 로케이션이 너무 좋아요. 꼭 그 건물을 사고 싶어. 근데 너무 낡았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0만 불에다가 공사비 90만 불, 그다음에 클로징 코스트랑 뭐 펄비랑 에브리띵 다 합친 게 또 10만 불. 그래서 100만 불의 건물을 사지만 나머지 코스트가 또 100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프로젝트 코스트는 총 비용은 200만 불이죠. 그러면 그 200만 불의 10%, 20만 불만 다운가지고 저희가 180만 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프로젝트 파이낸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펄처스하는 건물의 밸류는 100만 불이기 때문에 일반 커머셜 랜더의 기준으로는 최대 65%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담보 밸류가 100만 불이니까 거기는 65만 불밖에 론을 줄 수가 없죠. 근데 연방정부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보호사로는 거기에 공사비가 비용이 200만 불 있다 그러면 그 전체 코스트 200만 불에서 10%가 다 180만 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하고 상담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C 저희가 40%를 2차 담보자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TPL, 더드파리 렌더라고 불리는 어떤 은행이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쓰시는 은행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은행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 은행을 다시 봐주고 싶다. 좋습니다. 그 은행이랑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텍스 크레딧을 받는 이자를 굉장히 싸게 주는 은행이 있는데 그런 은행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은행 어떤 은행이 오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일반 프라이빗 섹터 머니도 상관없습니다. 연방정부는 어떤 지역이든 그 투자가 일어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CDC가 2차로 뒤에 부분을 감당을 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LTV라고 그러죠. 만약에 100만 불짜리 사는 건물을 사는데 론을 50만 불만 주고 싶을까요? 75만 불까지 다 주고 싶을까요? 일반 은행에서 50만 불만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디폴트가 났을 때 안전성 때문에 그렇죠. 일반 모든 은행에서는 디폴트 레이쇼를 4%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디폴트 레이쇼가 4%가 넘어서 뭐 5%, 6% 되게 되면 일단 FDIC나 다른 관련 은행 당국에서 제재를 받아요.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론을 해야 되는 금액도 줄고 이자부터 쌓여야 되고 충당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여기 계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반 다운하고 50% 다운하고 건물 사는 게 어렵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TPL도 돕고 일반 커머셜 은행도 돕고 소비자도 돕는 이 보호사를 만들어냈죠. 바로 인젝션은 다운페이를 캐시 돈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땅을 갖거나 원래 있었던 빌딩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랜드 에퀴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더드파리 랜더는 연방정부한테 CRA 크레딧 그리고 텍스 크레딧을 받습니다. CRA 크레딧은 FDIC에서 지정한 크레딧인데 이 크레딧은 커머셜 은행은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크레딧을 못 받으면은 뭐 발런티어로 뭐 캠페인을 한다든가 뭐 브루이즈를 돕는다든가 그런 액티비티를 커머셜 은행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550론을 하면은 저희가 그런 크레딧을 드립니다. 여기 도표가 잘 설명되어 있네요. 일반 은행에서는 이렇게 65%까지 론을 주고요. 요즘에는 바로는 35% 다운페이를 해야 되죠. 근데 CDC가 40%를 주게 되면 바로는 10%가 나오고 일반 은행에서 50%를 하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서는 로우 다운페이먼트, 커머셜 랜더는 레스 LTV로 리스크를 적게 줄일 수 있습니다.
504론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는 10% 다운페이를 합니다. 레귤레이션 다운은 SBA 7A 론도 10% 다운페이가 된다고 하지만 그 은행의 자체 디시전으로 그 은행에 보유한 그 펀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SBA 7A 렌더들은 10% 다운페이먼트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저도 뱅크 오브 호프의 SBA 매니저를 12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10% 다운페이 하는 론은 되게 어려워요. 레귤레이션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하지만 SBA 504론은 실질적으로 진짜 10% 다운페이가 거의 저희가 하는 론의 90% 이상이 10% 다운페이먼트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정이자입니다. 25년 동안 고정이자를 받아요. 커머셜로는 보통 벌룬 페이먼트라고 해서 25년의 페이 피리어드가 있지만 5년간만 이자가 고정되거든요. 근데 SBA 504로는 25년 동안 고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행에서 오퍼하는 것보다 더 낮은 이자, 현재는 5.884 이자로 나가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프라임이 현재 8.25인 거를 감안을 해보면 굉장히 낮은 이율을 오퍼하고 있습니다. 504론이 엘리지블한 거,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urchase Improvement of Land, 땅을 사서 땅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Construct Building, 건물 짓는 거, Existing Building, Remodeling 하는 거, 그 다음에 Machinery, Equipment Purchase 하는 거. 머시너리하고 이퀴먼트 어떻게 틀냐면요. 이퀴먼트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델리에 있는 뭐 냉동 박스들, 그 다음에 냉동 그 창고에 있는 큰 그 냉동 그 프리저, 큰 창고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네일 가게에 가고 있는 그뭐 팬시 체어들, 그런 것들이 이퀴먼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걸로 비싼 이퀴먼트를 따진다고 하면은 병원에 있는 MRI 머신, 그러니까 엑스레이 머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퀴먼트고요. 그 다음에 머시너리라고 하면은 공장 설비 있죠. 뭐 10,000스퀘어, 20,000스퀘어에 들어가는 공장 설비라는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저희가 파이낸스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경제 근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라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텐던시가 수출, 미국에서 매니팩처링을 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는 더 많이 도와드려요. 더 쉽게 도와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파이낸스가 가능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론 중에는 거버먼트 개런티가 되는 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SBA 7A 론, SBA 504 론 다 거버먼트 개런티 론들이죠. 그 다음에 USDA 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 모두 거버먼트 개런티 론인데 거버먼트 개런티 론끼리는 리파이낸스가 안 됐어요. 근데 2021년 7월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다 그게 504 론으로는 리파이낸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SBA 7A 론의 이자가 9% 이상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그분들이 디폴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soft cost, appraisal fee, 그다음에 environmental study fee, title insurance, architect fee, permit fee, 공사가 인발되거나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soft cost들 있죠. 페이퍼에 관련된 비용들 전부 다 커버해서 저희가 90% 파이낸스는 해드릴 수 있죠.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안 될까요? 이거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워킹 캐피탈, 사업자금. 뭔가 이렇게 인텐지블한 에셋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어요. 롱텀 픽스드 에셋에만 저희가 좋은 조건을 드리는 거죠. 워킹 캐피탈 사업자금 못 드리고요. AR 파이낸싱 못 드리고요. 인벤토리 하는 거 그거 못 드리고 여기 나왔네요. 인텐지블 에셋.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데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뭐 사고 판다. 그거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베스먼트 리얼스테이트.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비즈니스 운영을 잘 하라고 연방정부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베스먼트로 스트링볼을 사서 그거를 렌트 임금을 받겠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건물을 사서 51% 이상을 비즈니스 오너가 쓰시는 경우에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리파이낸스. SBA 7A로는 현재 저희가 리파이낸스 해드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베네핏은 뭐냐면 SBA 7A로는 3달에 한 번씩 이자가 변해요. 월스트리트 저널 프라임당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작년 3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자가 올라서
지금은 이제 9% 10% 가까이 됐는데 그 플로팅하는 레이트를 이제 픽스 인트레스트 레이트로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캐시아웃도 어프레이션 밸류의 20%까지는 저희가 캐시아웃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항상 10% 다운페이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비즈니스가 에스테블리시된지 2년이 안 됐으면 뉴 비즈니스로 가능합니다. 뉴 비즈니스는 5% 다운페이를 더해서 15% 다운페이 하셔야 되고요. 스페셜 퍼포스 빌딩이 있어요. 볼링장, 마리나, 호텔, 티어터, 가스스테이션,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 용도로 바꾸실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그 통계를 보면 비즈니스의 그 리스크가 좀 더 있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5%더 받습니다. 이것도 15%. 와르페이스 더블 와밍 두 개 다 하면은 20% 다운페이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손 들고 질문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이 불편하신 분들도 중간에 알려주시면 설명하실 드릴게요. SB504로는 굉장히 작은 거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큐먼트 살 때 5만 불짜리 그런 것도 5만 불도 안 돼요. 제일 작은 게 6만 3천 불짜리 프로젝트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맥시멈은 없어요. 25 밀리언, 35 밀리언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500만 불짜리 건물을 한다고 한번 예를 들면 1,500만 불짜리 빌딩에 50%를 TPL 렌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TPL 렌더는 750만 불을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시리스의 맥시멈은 5.5mm예요. 한 케이스에. 그러면은 얼마죠? 1,300만 불. $30 밀리언을 저희가 펀딩을 해드리고 200만 불만 다운페이하고 1,500만 불짜리를 사실 수 있어요. 일반 은행에서는 한 500만 불, 어떤 큰 은행은 좀 틀립니다. 한 700만 불, 800만 불 정도까지는 스몰 비즈니스 랜딩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론 금액이 더 커지면 미드 사이즈 랜딩이라고 해서 다운페이가 훨씬 더 커져요. 훨씬 더 커지고 이자도 비쌉니다. 스몰 비즈니스라는 기준은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주려고 이자율이나 LTV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0만 불짜리 프로젝트는 사실 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1,5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하셔도 504로 물어하시면 스몰 비즈니스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다 받으실 수 있고 다운페이는 200만 불만 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지 않고요. 모든 종류의 SBL로는 500만 불이 기준입니다. 500만 불까지 나갈 수 있어요. 스페셜 퍼포스. 미국 안에서 하는 매뉴팩처링 비즈니스는 저희가 550만 불까지 해드린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 만약에 500만 불짜리 론이 SBL 론이 있어요. 근데 1,500만 불짜리 너무 좋은 빌딩이 나왔어요. 내가 그걸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쓰시면 SB 폴션이 500만 불이 넘었어도 또 500만 불을 또 하실 수 있어요. 550만 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3번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쓰시면. 여러분 판경법에 의해서 판경법을 지키면은 SBA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reduce existing energy consumption rate by at least 10%. 원래 내가 내던 전기값, 가스값이 얼마였어요? 그럼 그거에 10%가 주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예요. 솔라 패널을 간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에피션 보일러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풀고 하실 수 있으면 500만 불 SBL론이 있으셔도 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1,500만 불 이상인 프로젝트를 3번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너럴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진짜 이게 이제 솔라 패널이네요. 솔라 패널을 하면은 내가 쓴 그 에너지는 내가 다 쓰고 남은 에너지는 그 전기 공급 업체에다가 다시 되팔 수 있잖아요. 그거를 15%를 팔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시면 또 가능합니다. 자, 이 론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때 어떤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반 은행에 내시는 서류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3년치 비즈니스, 그 다음에 퍼스널 텍스트, 그 다음에 인터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인터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오늘 날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오늘은 2023년 5월 12일인데요. 그러면 세금보고 서류가 2022년 세금보고를 하신 분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세금보고 주가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2022년 세금보고까지 들어오고 2000년, 2021년, 2022년 세금보고까지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2023년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1월, 2월, 3월 펄스 쿼터에 있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2023년에 펄스 쿼터에 관련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주시는 걸 인터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를 익스텐션을 비즈니스 텍스트북을 익스텐션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2022년 세금보고 없으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2022년 인터림 파이낸셜이라 올해 펄스 쿼터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퍼스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2페이지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써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케줄.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PP론, EID 론, 아니면 작은 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정확한 캐시플로우 내기 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의 대시인지 저희가 받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서류를 주시면 95%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짜리가 가능하고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건물을 보시고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있는 SBA 폼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려우시면 그걸 저희 직원들이 도와드려서 필라웃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저희 같은 CDC를 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멘딩을 돈을 직접 드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 교육을 하기 이전에 더 기본적인 스텝을 가르쳐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스코어라고 하고요. 스코어도 있고, 그 다음에 SBDC라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SBDC를 알아봤더니 9군데의 SBDC가 있어요. 대부분은 조지아에 있는 대학교 내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낯설다. 저희한테 문의 주셔서 저희가 알려드려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SBDC나 스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인포메이션도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SBA 504 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non-for-profit 비즈니스는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고요. 왜냐면 저희가 텍스 베이스를 안정화시키잖아요. non-for-profit은 텍스 exempt property니까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tangible net worth,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갖고 있는 순 자산이 1,500만 불이 넘어가면 스몰 비즈니스를 보지 않아요. 이게 이제 99.9%가 스몰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있는 순 자산이 1,500만 불이 넘어가면 스몰 비즈니스를 보지 않고 미드 사이즈 비즈니스를 봅니다. 그리고 2년 전적으로 넷 프로핏이 500만 불 이상 나오면 그것도 스몰 비즈니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must be US 비즈니스 엔티티여야 돼요. 포린 컴퍼니에는 미국 텍스 베이스를 안정시키기 위한 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린 컴퍼니에는 론을 주지 않습니다. 아웃캠 판시. 여기서는 이 51%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그 스페이스가 전체 건물 면적의 51%를 아큐파이 하시면 론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보다 적으면 이제 안 되고요. 나머지 49%는 언제든지 렌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손님 중에 한 분이 7,000불 렌트를 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10년 리즈가 끝날 때까지 10년 동안 7,000불 렌트 내신 거죠. 그랬는데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건물을 사시게 됐고 100만 불짜리 건물을 사시고 공사를 건물 좀 낡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20만 불 주고 딱 붙였어요. 그래서 12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12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하시니까 10% 나오게 12만 불 나오라고 저희가 나머지 론을 드렸어요. 108만 불 론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내는 한 달에 내는 먼틀리 페이먼트가 얼마가 되냐면 6,400불이 모기지 페이먼트하고 프로퍼티 텍스 낸 게 6,400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지금 현재 있는 비용보다도 700불이 더 주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51%만 쓰고 나머지 49%를 렌트를 줬는데요. 렌트 인컴이 2,400불. 그래서 결국은 3,400불을 세이브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번들이 지출은 3,400불을 세이빙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오운하게 되고 그 다음에 25년 동안 페이 스케줄 되면 페이오프가 되고 또 건물 밸류가 되고 그런 효과적인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아큐파시는 51%만 아큐파이 하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컨스트럭션일 때는 만약에 빈 땅에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거면 60%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있는 빌딩을 레노베이션 하시거나 있는 빌딩에 들어가시게 되면 51%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모든 CDC는 이 연방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CDC든지 2,500불의 어플리케이션 비를 받고요. 2,500불 어플리케이션 비를 받는 이유는 저희가 론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비를 만약에 딜이 깨지거나 캔슬이 되면은 저희가 쓴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2.15%의 CDC D가 있어요. 원래는 2.65%인데 올해 10월까지 연방정부에서 0.5를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지나서 비즈니스를 더 일으키고 잘 하라고 연방정부에서 혜택을 또 줬는데요. 그래서 2.15%의 피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2.15%의 피를 내는 게 아웃 파켓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른 소프트 코스트를 프로젝트에 없는 것처럼 저희가 론에 얹어드리기 때문에 25년 동안 내시면 되고 굉장히 작은 돈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15P는 왜 받냐면 이게 이제 SBA 504론을 저희가 디벤처를 해서 국채를 만들어서 그걸 내다 팔고 그 국채를 판 돈을 가지고선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여기가 이제 보는 CBC,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CDC가 이런 디벤처 스케줄을 거쳐서 인베스터한테 팔게 되고요. 그게 다시 돌아와서 센트럴 서비싱 에이전트에서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 뱅크에 돈을 갚아주게 돼요. 그래서 2.15P는 저희 CDC나 SB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디벤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5년 고정 모기지를 하게 되면 5년 동안의 프리페 페널티가 있거든요. SB504론도 프리페 페널티가 있어요. 10년일 경우, 25년일 경우에 25년 텀일 경우에 10년 있고 10년 텀일 경우에 5년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은행에서 하는 그 프리페 페널티보다 적고요. 5년 있다 보면 저희는 10년까지 있는데 매해 10%씩 줄어서 사라집니다. 프리페 페널티는 왜 있냐면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트레저리 번들 국채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페이오프 할 때는 그 국채를 다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려야 돼요. 그래서 프리페 페널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페 페널티가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또 SBA, 그 CDC가 있는 이유는 국채를 발행했다가 그걸 돌려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 프리페 페널티가 4.53%에서 시작해서 매해 10%씩 줄어서 11년째에는 없어지게 되고요. SB7A 론을 많이 아시니까 SB7A 론하고 504론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SB504론은 Design for Fixed Asset Financing, 뭔가 고정 자산에 대한 파이낸싱이에요. 그리고 SB7A로는 굿윌 펄처스에 관련된 론입니다. SB7A로는 플로팅 레이트, 세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변합니다. SB7A 론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SB 세븐데일로 가지신 분은 최근에 스테이트먼트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이자가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10% 거의 다 되죠. 네. 근데 맨 처음에 얻으셨을 때는 몇 퍼센트 얻으셨어요? 그죠, 6%, 5%. 네. 그래서 SB711은 월스트리트 저널 프라임을 인덱스로 하고 거기 은행에서 마진을 구성을 항상 돼 있어요. SB711을 일반 은행에서 하는 이유는 SB711로 한 다음에 연방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 75%를 내다 팝니다. 내다 팔아요. 그러면서 내다 팔면서 은행이 수익을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모기지에서는 세컨드 마켓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 프라임을 인덱스로 하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한테 론을 주고 그걸 내다 팔고 이윤을 얻고 소비자들은 다운페이가 적은 조건으로 론을 얻지만 이자가 움직이게 되는 요즘 같을 때는 부담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SB7데일론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공사론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상담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SB504론은 25년 고정으로 나갑니다. 모든 SB론은 500만 불이 리밋이라고 말씀드렸는데 SB7A로는 500만 불이 절대적으로 리밋인 반면에 SB504로는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1650, 그러니까 550만 불짜리 저희 포션이 550만 불인 거를 3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500만 불 SB론이 있은 후에도 1,500만 불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3번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SB504로는 연방정부에서 리밋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SB504로는 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SB504론 자체의 디폴트 레이쇼가 1%가 안 됩니다. SB504론을 가지신 분들은 디폴트를 내지 않아요. 왜냐면 이자가 쌉니다. 여기서 이자 비교를 잠깐 해볼까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론이 100만 불이에요. 그러면 1%를 싸게 론 넣었어요. 그러면 1년에 내가 세이빙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10,000불. 10,000불이 이자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커머셜 론이나 SBA 론을 기준이 되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 프라임이죠. 프라임으로 이자를 얻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8%, 8.25죠. 8%. 그 다음에 504로는 지금 5.8이니까 2% 차이가 있죠. 굉장히 차이가 안 난다고 해도 SB7A로는 지금 거의 3%가 더 차이 나거든요. 3.5% 차이 나거든요. 만약에 3.5%가 차이 난다고 하면은 100만 불일 경우에 1년에 이자만 3만 5천 불 더 내시는 거예요. 그럼 10년에 35만 불, 25만 불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공리 이자, 컴플렉스 이자, 인트레스트를 구할 때는 그게 그렇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롱텀으로 보고 우리 현재 하는 비즈니스가 지금 당장에서 2, 3년 정도의 비즈니스를 못 맞출 거다. 그렇다고 하면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거는 한 번 시작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10년. 저도 은행 생활을 한 게 지금 27년 차인데 하다 보면 10년 되고 20년 되고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롱텀 픽스드 에셋.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남겨주시기 굉장히 좋아요. 우리 홍승원 회장님께서 인상 말씀에서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뉴욕 뉴저지 맨하탄에 이제 굉장히 좋은 빌딩들이 많이 있죠. 맨하탄에 그 32가 가면 그 코리아 타운인데 거기 보면은 지금은 불야성입니다. 식당들은 매일 24/7 오픈이에요. 오늘 절대 닫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 시프트가 3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 TV 계속해서 돌리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즈니스의 밸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50바이 100에 있는 땅에 있는 빌딩이 한 3,500만 원 정도 해요. 5층짜리 빌딩. 그러니까 밸류 엄청 비싸요. 근데 그런 빌딩을 갖고 계신 손님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손님들이 그 전에는 거기가 봉제 공장이었어요. 가을ment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1990년대 얘기예요. 근데 그때 얼마에 살았냐면 60만 불.
70만 불 그때 그 빌딩을 사셨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코리아 웨이라고 하죠. 거기 그 32가 그 안에서 2, 3층에서 비즈니스를 여는 데만 해도 프리미엄을 얼마를 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데는. 근데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의 메이저에도 그런 장소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 시경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런 부동산으로 인한 레버리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할게요. SB7A로는 보통 25%, 15%, 25%의 다운페이를 요구해요. 왜냐면 SBA 론을 만약에 100만 불을 주면 연방정부가 개런티, 지급 보증하는 퍼센트는 75%예요. 그러니까 100만 불을 손님이 론을 못 갚으면 25만 불은 은행이 로스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 다운페이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15%에서 25% 다운페이를 요구하고요. 그에 반해서 SB503은 10% 다운페이가 가능한 거죠. 비용을 계산을 해봤어요. SB503의 비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포션, 그러니까 40%의 2.15%거든요. 그래서 200만 불짜리 건물을 샀을 때 17,200불 정도 페이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론에다 얹어드리고요. 하지만 SB7A로는 75%, 론이 개런티 되는 75%에 3.75%, 그 다음에 100만 불 이전까지는 3.5%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3,750 여러 가지 비용이 많죠. 다운페이까지 크기 때문에 시작하는 이니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론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SB504론은 25년 동안 고정이자로 fully amortization. fully amortiz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월등이랑 이자가 같이 페이가 돼서 25년째는 free clear, 론 밸런스가 제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며 10% 다운페이 할 수 있고, 커머셜로는 5년 고정이고 25년 페이 피리어드지만 5년 고정이고 30%에서 40% 다운페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0에서 30%의 다운페이를 더 하셔야 되니까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분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을 해서 돈을 모은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데, 503론을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10%만 다운페이하고 건물을 사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30% 엑스트라 캐시는 그걸로 월킹 캐피탈을 하셔도 되고, 그 안에 비즈니스 하나 오픈하셔도 되고, 쓰실 수 있는 여유자금이 생기시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Q&A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